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제위 기간은 뭐 이걸 우리가 외우진 못하죠. 대흠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나왔어요. 고무문 성선에서 무왕, 그리고 이 이후에 문왕. 문왕이 대흠모입니다. 무왕은 뭐예요? 대무예가 되고, 동생이 이제 대문예라고 했어요. 말가를 치라고 했더니 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이후에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등주를 공격했다. 산동반도에 있는 거라고 했죠. 나중에 대흠모의 문왕의 두 딸들 중에서 이제 둘째 딸하고 넷째 딸인데 정혜공주하고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일단 뭐 이 문제에서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하면은 문왕에 속한다라는 거를 보고 왕에 속하는 거, 그 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자,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인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인한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왕 때가 무의인에서 우리가 인한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고요. 문왕 때는 대응이나 보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응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인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인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한다면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우리가 문왕을 고르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2번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것도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영천부로 옮겼다. 뭐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데요. 발해가 이제 수도를 자꾸 옮겨요. 이제 중경, 상경, 동경, 그리고 서경, 남경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수도를 동중상 동상 해가지고 동중학교 위에 있는 동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 각각의 과정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무왕, 그리고 여기는 문왕, 고모문성, 여기는 성왕에서 이게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시험을 가만히 보니까 한능검에서는 딱 문왕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중경에서 지금 상경으로 한번 옮기고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옮기고 이 과정이 이제 문왕이 한 거죠. 이후에 이제 성왕 때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옮기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문왕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문왕이 옮긴 것 중에서도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거. 당시에는 이제 당의 안록산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우리가 뭐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 이유로 이제 상경으로 옮겼다가 일본과 교류를 위해서 뭐 동경으로 또 옮겼다. 이런 배경적인 설명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도 알 필요가 없고 문왕 때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라는 거 이거를 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왕 때 옮겼다. 우린 딱 여기만 공부를 하자. 이게 뭐 시험에 이것만 나오니까 여기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3번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한다면 문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 말가를 정벌하게 하였다. 문예를 시켜가지고 정벌하게 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고 당으로 가버렸죠. 발해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우리 고왕에 대한 거죠. 처음에 이제 진국을 세우고 이게 이제 발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대성이 그럼 발해죠. 일본군 태종관에게 보내는 첩. 자, 중대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왕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국에 가서 아련한 사신 정당성. 정당성이 이제 가장 최고 기관이죠. 좌윤 하보경과 그 일행을 파견합니다. 일본 땅은 동쪽으로 멀리 있고 요양은 서쪽으로 멀리 있으니 양국이 서로 떨어지는 거리가 1만이나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뭐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 내용도 아니고. 일본하고 친해서 일본에 뭘 보냈다 하고 중대성, 정당성 이런 핵심어들을 집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문항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뭐 발해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죠. 자, 1번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고려에 대한 내용이죠. 고려의 태조왕 때. 2번 이거 굉장히 옛날 오랜만에 나왔네. 2번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뭐 이것도 고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고려 광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조직을 갖추었다. 발해 고무문 성선할 때 선왕 때라고 했습니다. 최대 영토 지방행정 제도하고 해동성국을 아울러 기억해 두자. 4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통일신라 제도죠. 뭐 유력가나 이제 자제 등을 묶은 거. 이게 이제 고려에 가서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5번 내신 접평 하면은 백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이야 뭐 쉬운 내용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국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동모산에 도하고 나라를 세우다. 누구요? 고왕이죠.
당의 등주를 공격하고 요새에서 격돌하다. 등주를 공격했다. 장문유를 시켜서. 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에 국서를 보내어 고려 국왕이라고 지칭하였다. 문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가는 국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죠.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 하면 통일신라 군사 조직이 됩니다. 정당성 있죠. 정당성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발해에 해당하는 최고 기구가 돼요. 자, 국정을 총괄하였다고 했잖아요. 최고 기구 정당성. 정당성이 뭐 굉장히 반복되네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화부 등 13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신라에 대한 거죠. 이제 14부가 제일 높고 플러스 위화부 등 뭐 13부에서 합치면 14부가 됩니다. 얘는 뭐 제일 높은 거고 얘는 이제 뭐 수평적이고. 근데 뭐 이렇게까지도 안 물어봐요. 그냥 뭐 위화부 등 13부 하면은 지금 14부를 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14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14부라고 부르든 뭐 14부를 빼고 지칭하는 거니까 여기서 13부라고 지칭할 때 여기서 뭐 그렇게 헷갈릴 것도 없죠. 비슷한 뭐 다른 게 있어야 헷갈리는데. 밑에 읽어봅니다.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가 사실 뭐 굉장히 많아요. 무성수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개로 막 가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마진은 나왔죠. 마진, 태봉. 뭐 이게 어디예요?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뭐 정당성 딱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뭐 해서 경이 5개나 있어요. 근데 경이 아니라 소경이죠. 구주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뭐 한주, sak주, 명주, 3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구주 5소경에 해당하는 통일신라 때구나. 소경은 뭐라 그랬어요? 작은 서울이다. 수도가 한쪽에 여기 너무 치우쳐 있잖아.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서울을 해가지고 이런 구역을 만든 거예요. 구주 5소경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면 됩니다. 구서당 10정 중앙군이죠. 구서당이 중앙군, 10정이 지방군. 여기 지금 한주라고 있죠.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한주 여기에 이제 2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구주에서 한주만 2주기 때문에 한주에 2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10정이 됩니다. 이게 지방군이다. 니은 욕살 철역은지 뭐 이 명칭만 기억하면 되죠. 욕살 철역은지 하면은 고려 지방 장관의 명칭입니다. 3번 성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통일신라에 대한 옳은 내용이죠. 이게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의 긴 제도로 연결이 된다. 리은 북계 병마사를 파견하여 이거 오도 양계 고려에 가게 되면 이제 오도 양계가 돼요. 양계는 이제 군사 특수 지역이고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이게 이제 지방이죠. 이제 경기 플러스 오도 양계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려의 지방 쪽 하면은 오도 양계에 해당해요. 양계가 이제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하게 되면은 고려에 대한 그런 설명이 돼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좌평자상 뭐 어쩌고 저쩌고 수속되어 있다. 중대성이 나왔죠. 그리고 정당성이 나왔습니다. 대내상 한 명을 좌우상에 주었고 좌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떤 국가 건가? 우리가 발해에 가게 되면은 당의 삼성 6부를 모방을 해요. 그리고 정당성 이게 제일 높은 거죠. 정당성이 있고 정당성 이하에 충인의 지혜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좌사정이고 이건 이제 우사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원화를 해가지고 삼성 6부잖아요. 지금 당에서도 삼성 6부고 발해에서도 삼성 6부입니다. 해가지고 정당성이 최고 기관이고 이 이하에 6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원적인 운영을 해요. 이게 발해만의 특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뭐 여기 삼성은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6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 6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중대성이 나오고 선조성이 나오고 이렇게 합치면 우리 제시문에서 합치면 이제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있었고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6부가 나왔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뭐냐면 바로 딱 나왔네요. 주자감. 이것도 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왕 때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뭐 너무나 쉬운 얘기네.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뭐 광개토 대왕 정도나 되겠지. 구서당 10정 질려버렸습니다. 통일신라 거죠. 개국 태창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 집업진 시대에서 진흥왕 때 이제 쓴 연호예요. 우리가 진흥왕 때 막 국가를 이제 면적이 막 확장이 되면서 개국, 태창, 그 다음에 홍제라는, 그래서 뭐 대창도 있고 뭐 혹은 뭐 태창 이렇게 하고 뭐 홍제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때 나오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출제되는 범위가 이제 아닌데 여기에 그냥 개수를 맞추려고 낸 게 아닌가. 진흥왕 때 이거를 외우지는 않죠. 공무원 시험에서 뭐 아주 잘 나오는 개대용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그냥 개수를 맞추려고 나온 것 같아요. 한능검의 범위를 약간 넘어간다. 근데 뭐 몰라도 주자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 귀족이다. 백제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개국 태창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진흥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조금 범위를 넘어간다. 다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요. 삼성육부나 외우자. 그럴 시간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육부 그리고 이원적인 운영을 하였다. 우리가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나 외우자. 4번은 신경 쓰지 말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